오케이 됐죠? 됐죠 여러분들? 됐죠? 오케이.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잠깐만, 근데 나 이거 목마르다. 분다버거 여러분들 개 맛있습니다. 오늘 컨텐츠 바로 시작하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는 뭐냐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봄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선글라스가 마땅한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더군다나 선글라스를 고르는 방법조차도 이게 빡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선글라스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선글라스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바로 저희 보물상자입니다. 요거예요. 여기에 선글라스, 안경 다 나와 있습니다. Fumble a bag, now I will not fumble a bag. Fumble a bag, now I will not fumble a bag. Act like you know how this goes.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떤 걸 알아볼 거냐? 첫 번째로는 일단 선글라스를 본인에게 맞게 고르는 법.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오늘 컨텐츠는 남녀 다 상관없어요. 남녀 다 상관없고 그냥 모두가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천하는 브랜드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들을 보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근데 이걸 사라는 건 아니야. 이런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거를 사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얼굴형에 맞는 걸 고르느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항상 서로 상쇄시킨다. 상쇄라는 단어가 오늘의 굉장히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얼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각진형이냐, 그러니까 좀 굴곡이 많고 각진 느낌이냐, 아니면 약간 둥글둥글하고 얄쌍한 느낌이냐, 요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에 따라서 반대로 매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이 완전 각진 스타일이다, 그러면 약간 둥글둥글한 쉐입의 안경을, 그다음에 내 얼굴이 너무 좀 둥글둥글하거나 좀 약간 입체적이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좀 약간 각진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막 너무 사각형의 이런 쉐입은 별로야 라고 한다면, 사각형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각형은 각진 사각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각형은 끝에 그 테두리가 살짝 둥그렇게 라운드가 져 있는 그런 쉐입이 있을 것이고, 일자인데 여기는 동그랗고 뭐 요런 쉐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라인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은. 자, 그럼 반면에 나는 얼굴이 각졌지만 그래도 좀 사각형 쉐입을 갖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뭐 사각형 중에 라운드가 돼 있다라든가 뭐 그런 방식, 어찌됐든 간에 이 전체적으로 이 선글라스의 쉐입, 그러니까 안경 글래시스의 쉐입 자체가 너무 각진 느낌을 준다면 얼굴이 더 막 마인크래프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인크래프트의 그 스티브가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근데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얼굴이 사실 작아 보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이 커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옆으로 넓은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이즈인데 막 여기만 넓어. 요거 사실 조금 좀 미스거든. 차라리 전체적으로 넓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선글라스 트렌드 자체가 막 이런 선글라스 막 이런 건 안 나오고,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약간 포멀해지는 그런 지금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난 약간 광대가 좀 많이 부각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오히려 위아래로 커버하는 느낌으로 좀 약간 광대를 좀 가려준다라는 감성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좀 뭐 광대가 부각되지 않지만 얼굴이 면적이 좀 크다 라고 한다면 요 선글라스의 쉐입 자체가 살짝 오버해서 살짝 여기까지는 나와주는 요런 감성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좀 추천드리는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제 선글라스들을 좀 보면서 좀 말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구찌밖에 없어요.
구찌밖에 없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루이비통 이렇게 있는데 약간 둥글둥글한 편이긴 하지만 좀 턱이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사실 선글라스 사기에는 엄청 좋은 얼굴은 아닙니다. 그런 얼굴 상이에요. 그러니까 면상이 좀 약간 안경 쓰기에 면상이 좀 안 좋아. 근데 또 안경 안 쓰면 또 더 밋밋해. 그러니까 셔터 퍽이지 완전히. 저는 요즘에는 이런 브랜드들을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루이비통, 미우미우, 그 다음에 보테가 베네타. 자, 여기서 루이비통 빼고 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미우미우는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요즘에 보테가 베네타가 밀고 있는 선글라스 쉐입이 하나가 있는데 약간 곡을 쓰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옛날에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 쓰지만 좀 사이클 타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클리 선글라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오클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운드가 딱 돼 있으면서 살짝 얼굴을 감싸주는 쉐입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보테가 베네타는 그 쉐입에다가 완전히 지금 저는 여기가 떠 있지만 여기까지 막아주면서 좀 완전히 좀 볼드한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보테가 베네타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패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싫어하시면은 보테가 베네타에서 그냥 일반적인 선글라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가격대는 그냥 뭐 4-50만 원 선? 이러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선글라스를 뭐 오늘 사고 내일 버리는 뭐 그런 일회용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썰들을 좀 들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몇 개 꺼내놔 볼게요. 우선 얘는 일반적으로 좀 약간 일부러 유행이 좀 진한 애를 좀 사봤어요. 일부러 유행이 좀 진한 애를 사봤는데 되게 빈티지하고 좋아요. 약간 요런 느낌을 줍니다. 요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알이 다 작은 느낌이고, 알이 작고 대신에 이제 알이 작으면서 이 다리도 짧거든요. 선글라스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리가 짧은 거는 좀 너무 패셔너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긴 걸 사시는 거를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근데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얼굴이 좀 길어요. 얼굴이 좀 길고 좀 광대도 좀 나와 있는 편이고 완전히 뭐 막 독특한 쉐입은 아니지만 좀 하나의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경 브릿지 부분이라 그러나요? 이 코와 코를 그러니까 이 안경 알과 안경 알을 연결하는 이 브릿지 부분을 안으로 파여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함부로 바깥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쉐입입니다. 사실 한번 살짝 솟았다가 들어가는 이런 느낌인데 정장이나 세미 정장 같은 거 입었을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감성이에요. 가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도 한 2-30만 원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약간 블루 틴트 선글라스 자체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실내에서 쓰고 있을 때도 굉장히 좀 좋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밝기가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원한 느낌을 줘요. 전체적으로 사람을 봤을 때 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컬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원한 느낌을 주고 좀 패션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건데 요것도 살짝 틴트예요. 요것도 살짝 틴트인데 요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까지 있었던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굉장히 좋아하는 안경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항상 요 안경 쉐입을 쓰고 나와요. 그리고 뭐 요게 이제 뭐 저는 지금 약간 그 오렌지색 틴트가 들어가 있지만 요게 이제 완전히 선글라스인 버전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보잉 선글라스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파일럿 선글라스 느낌을 기본적인 쉐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그냥 파일럿 쉐입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많이 잘생겨야 좀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좀 얼굴이 좀 선이 좀 있다거나 턱선과 광대가 좀 있다라거나 얼굴이 조금 입체적이신 분들한테 파일럿 선글라스가 어울리는데 이 브릿지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써도 괜찮고 없으면 안 괜찮아요. 캐주얼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 입고 없고 엄청 차이 큽니다. 실제로 맨투맨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걸치는 좀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입는다 요런 아이템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좀 짧아요. 짧은 대신에 이게 크기 때문에 좀 짧아서 발생하는 좀 단점을 커버해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괜찮아요.
자, 이제 대망의 제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선글라스입니다. 루이비통에서 나온 밀리언에어 선글라스.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구할 수는 없고 이제 한국에는 없고요. 이제 다른 데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인데, 얘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일단 한번 막아요. 이게 이제 130만 원 정도 합니다. 얘가 이제 뭐냐면 버지라블로라고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루이비통의, 물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루이비통을 완전히 지금 젊은 층들이 막 환장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정말 미친 악마의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가 한 명 있었어요. 정말 이 스트릿 감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버지라블로가 그 약간 흑인들의 감성, 흑인들의 그 문화적인 감성이 있거든요. 약간 플렉싱하는 그런 감성을 녹여낸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무게 밸런스가. 이 앞에 이 안경 부분만, 다리 빼고 이 안경 부분만 들어도 무게가 엄청납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위에 금속으로 모노그램이 2줄이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뭐냐면 보통 선글라스 두께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글라스를 2개 사는 돈으로 하나를 산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선글라스를 되게 좋아해요. 물론 이제 좀 점잖은 자리를 가야 된다면 안 어울리겠지만, 나 오늘 좀 멋부려야 된다, 무조건이에요. 후드티 무조건이고, 그냥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얘는 그냥 필수야. 거의 이게 접히는 걸 보면은 뭐가 없어요. 이 선글라스 다리라는 게 이게 별거 없어. 선글라스 다리가 여긴 별거가 있어. 이게 접히는 걸 싹 보면은 여기가 남아있어. 방패가 있어. 그래서 이 경첩 부분이 완전히 좀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경첩 부분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으로 이렇게 선글라스 약간 이 밑부분이, 그러니까 이 안경의 밑부분은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안으로 들어가면서 렌즈가 나와. 경사가 져 있어요. 굉장히 상당히 두껍게.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입체감을 줍니다. 얼굴형에 거의 상관없이 다 어울리는. 요거는 조금 둥글둥글 하시거나 얼굴에 약간의 굴곡이 있는 분들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하기도 힘든 모델일 뿐더러, 만약에 이게 색깔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뭐가 엄청 많은데, 블랙 앤 골드였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앤 골드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색깔에 잘 맞게 사는 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난 데일리하게 쓰거나 좀 여러모로 많이 착용을 하고 싶다, 그럼 약간 어두운 계열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돈이 많아서 색깔별로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색깔별로 다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트렌드에 기반을 했을 때는 사실 이 루이비통 선글라스가 맞아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린 이 제품들의 이 빌드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경의 쉐입에 요즘에 전체적으로 굴곡과 입체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추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점점 옷이 사실 커지고 있잖아요. 바지 통도 커지고 있고, 옷도 좀 그에 맞춰서 좀 요즘에는 많이 박시한 스타일을 많이 입고 있죠. 약간 루즈핏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입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신발들도 커지는 이유가 바지통이 커졌기 때문에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맞춰서 아이웨어들도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들을 입었는데 만약에 선글라스가 일반적인 쉐입이다 하면은 사실은 밋밋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업계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주는 그런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요것들을 기초해서, 어차피 명품 브랜드들의 그 디자인들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샤넬,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얘네들을, 뭐 구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그 디자인들이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거든. 이건 팩트예요. 어느 정도 완전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만들어오는 트렌드 틀 안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SSFW 틀 내가 이렇게 잡아놨다, 따라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요즘에 트렌드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 나에게 맞는 브랜드에 들어가서 최대한 그거에 비슷하게 매칭을 하면 굉장히 트렌디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괜히 패션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막 돈질하라고 싶어서 패션쇼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나 우리 모델들 이렇게 많다? 나 대단하지? 나 디자이너도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대단하지?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에서 내 것을 만들어라.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